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38%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0.1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혀 우리나라와 관련한 조치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인도 방문을 마치고 회견을 하는 것으로 여행 경보 격상 등 한국에 대한 조치도 발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창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검토와 관련해 계속할지 연기할지 아니면 조정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창 의장은 미국은 모든 종류의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과 실물 경제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오늘 금통위의 결정에 금융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시장 불안감 이어졌는데요. 일단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져 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시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25살 요양병원 직원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파주에서 그리고 이어서 용인에서까지 이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관련된 뉴스가 전해져 오면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100선을 이탈했고요. 다시 한번 2050선까지 내려오면서 연중 최저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합니다. 어제 6원 이상 오르면서 1216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 내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급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 HDC가 코로나19 사태에 아시아나 인수를 철회할지에 대한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일단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소폭 올랐습니다.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일단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여행, 항공 그리고 에너지주는 부진했습니다. 일단 좀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월가가 탐탁지 않아 하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이 여전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이제는 뭐 경제적인 지표보다도 어쩌면 올해 11월로 준비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관련 이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즉 경제의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했고 그 외에 어떤 업종들이 전적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5일째 하락 그리고 지난 며칠간에 상당히 급락이 컸기 때문에 저런 급락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시장을 좀 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의 기본 투심의 악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은 그 해외 어떤 증시의 등락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방금 잠깐 좀 코멘트가 됐었던 것처럼 한국도 파주 그리고 용인에서도 새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지만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먼저 아시아권의 섹터를 말씀드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보다는 여전히 파란색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파란색이 하루의 모습이 아니라 며칠째 어쩌면 뭐 지난주부터 계속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것들이 투자 심리 악화의 모습이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유럽 증시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이후에 영국발 악재보다도 코로나19 이런 어떤 이슈가 상당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섰을 때 미국 증시 관련돼서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고 그 외 종목들은 그 외 업종들은 여전히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여기서 다우지수의 모습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상당히 급락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위안을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표현은 이걸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 0.7%대까지 급락했습니다만 참 마감하고 보니 0.46%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하락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둔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에 대해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하락폭을 견인했다기보다 상당히 좀 이벤트가 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달에 153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3달러까지 단기간에 급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었고요. 미국 증시 관련돼서 디즈니의 하락은 우리가 통상 그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밥 아이거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15년 동안 그 디즈니를 이끌었던 CEO인데 발표가 났습니다. 어떤 발표가 났냐면 밥 아이거가 CEO를 이제 사퇴합니다. 사임합니다. 얘기했는데 밥 아이거라는 인물은 그동안 몇 번이나마 나는 CEO 안 할 거야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후보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여기도 집중하셔야 될 것이 새로 CEO가 바뀌어서 이 주가가 급락했다기보다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15년 동안 미국의 디즈니를 이끌었던 CEO가 그만뒀다. 이것은 결국 실적 부진에 있어서 선제적인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볼 필요는 같고요. 따라서 디즈니의 어떤 올 같은 경우에는 약 3.77%의 급락은 CEO보다도 이제 실적이 나올 때 이제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외 어떤 미국 기본적으로 그 상품 섹터 관련돼서 유가가 여전히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배럴당 65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8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런 부분 보더라도 상품 시장도 상당히 요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금 가격도 소폭이나마 상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금 가격의 소폭이나 반등은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오늘 시장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장중 급락을 했습니다만 급락을 소폭이나마 디뎠던 부분들이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까지 인도 방문했습니다. 인도 방문 이후에 상당히 나는 그 인도 방문 잘했다 이런 어떤 흡족한 트위터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6시죠. 동부 시간으로 6시면 한국 시간으로 8시인데 한국 시간으로 10시인데 지금 뭐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10시가 아니라 10시 반, 즉 30분 정도 더 딜레이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6시에 즉 CDC 어떻게 보면 질병관리본부와 그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하겠다. 그리고 땡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를 나는 그동안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시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돼서 긴급 기자회견했다는 것은 결국 불안감을 달래기보다도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나는 미국 증시를 지금보다 더 윗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상당히 불안을 잠재시킬 거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서 한국도 앞으로 미국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상당히 이벤트가 있지만 한국 증시에는 오늘 뭐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상황 짚고 왔는데 이 뉴욕 증시도 하락을 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수익률도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0년물 그러니까 뭐 미 재무성 T비율 10년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물이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증시가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핑계를 계속 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과거 시기에도 미국 증시가 급락할 때 항상 기계적인 코멘트가 10년물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올가에서는 이제 10년물이 그만큼 하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핑계를 좀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물 금리가 1.3%까지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상 최저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금리의 최근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1.3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 단위가 작기 때문에 1.33.10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같은데요. 지난 시기에 좀 우리가 월봉을 모습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는 T비율이 상당히 미국 증시의 어떤 인덱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통상 10년물과 그리고 3개월 간의 어떤 그 매칭 부분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2018년도 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018년도 하반기에 급등할 때마다 예상보다 미국의 어떤 T비율 10년물은 상당히 그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의 방향과 그리고 T비율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겠고요. 가장 이슈가 있던 것들 지난 25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당히 오늘 이전이죠. 오늘 이전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1.32%까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볼 때는 어쩌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보다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상당히 호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2020년 1월, 2월 들어서도 역사적인 신저가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보면 두 가지 의미로 TV를 트레이더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달에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이것이 실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관련돼서 1단계 합의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인데 현재까지 중국이 상당히 어렵죠. 뭐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의 2020년 GDP가 6%에서 4%, 때로는 3%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의 지표의 기대감은 결국 기대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10년물의 사상 최저치의 모습과 상당히 좀 부각되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FOMC 회의 때 어떤 방향이 할지 몰라도 기준금리를 만약 인하가 된다면 이런 어떤 채권 가격이 거꾸로 가겠지만 현재까지 월가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주가 하락할 때 하는 얘기가 T비율의 가격이 이렇게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주식은 팔아야 된다. 즉 위험자산을 팔아야 된다. 그런 핑계를 계속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GDP 갭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본의 엔화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눈에 띄는 안전자산을 기계적으로 뭐 금 가격도 안전자산입니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엔화가 더 안전자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식의 그 아베노믹스, 즉 아베 정권, 아베 취임 이후에 결국 달러를 사고 엔화를 파는 그 아베노믹스 이후에 상당히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어떻게 보면 1달러 112엔에서 1달러에 110엔까지 갔다는 걸 보면 결국 트레이더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엔화의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좀 불안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엔화의 모습을 보셔야 되겠지만 원화의 모습도 좀 보셔야 되겠죠. 원화는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원화 입장에서 보면 앞서서 엔화는 좀 복잡하지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지만 한국 돈은 오히려 중국이 어렵게 된다면 한국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런 판단 속에서 결국 한국 돈을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1달러당 어느덧 1220원이고요.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가 올해 아무리 수출 잘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환차손이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한국 돈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덱스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 이슈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좀 말씀드려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데 상당히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트위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트위터 이슈 이전에 통상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상당히 그 코로나 관련돼서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WHO죠. WHO의 데이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미국이죠. 미국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많은 땅덩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확진자가 58명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처럼 코로나19가 잘 관리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좀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한국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실은 이틀 전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어제 데이터를 보면 뭐 1,100명 넘어서고 그리고 오늘 또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얘기할지 몰라도 1,200명, 1,300명 얘기가 된다면 결국 이것이 미국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글로벌의 어떤 불안감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이런 코멘트 이전에는 이런 코멘트가 가장 이슈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본적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가 경고하고 있다고 그러죠. 뭘 경고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 미국 내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데이터를 통해서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 결국 앞으로 미국 내에서도 한국처럼 그만큼 코로나 관련돼서 상당히 스프레드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그 올해 대선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재선이 잘 되게 된다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지역 확산을 잘 막았다. 그런 평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인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결국 미국의 어떤 하원의 민주당 의원인데요. 이 슈머란 인물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는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계획이 없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 가능성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민주당 등 의원은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못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보셔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코멘트를 보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좀 그 팬데믹 그 가능성이 축소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6주 정도 되면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백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임상실험이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데이터를 보면 빠르면 10년 정도 걸린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주 후에 백신이 임상실험의 결과가 나온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이런저런 이슈보다도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백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선 관련돼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이벤트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주가 하락을 막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심리적인 어떤 악재를 상당히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영향 짚고 왔는데요. 일단 8시 반부터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련된 기자회견 내용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중국 내에서 현재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조업 쪽으로 좀 이 우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죠. 우리가 그 가끔 뭐 이것저것 좀 타더라도 그냥 정말 그 손으로 그 벨 누르는 것보다 뭐 종이나 이렇게 좀 누르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 뭐 기침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냥 공개적으로 기침한 것이 아니라 그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는 기침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심은 상당히 중국에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세계 공장인 중국이 지금보다 어렵다면 상당히 그 중국 내 조업 현황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어떻게 보면 그 홍콩 데이터죠. SCMP 그 홍콩 신문을 보면 상당히 홍콩 신문의 데이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중국 국영기업 관련돼서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 중국 큰 공장은 어차피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몰라도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가량만 공장이 가동된다는데, 제가 볼 때 결국 그 100명 관련돼서 100명 정도면은 33명 정도가 가동에 참석했다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공장 체인이 좀 멈춰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3분의 1 정도 가량만 공장이 가동됐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행간의 어떤 뜻을 좀 보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WHO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그동안 했던 얘기가 중국이 상당히 그 우한을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그 코로나19 잘 좀 막고 있다는데, 평가가 두 가지가 있죠. 월가에서는 결국 이런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중국이 제대로 못 막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WHO의 입장은 그만큼 중국이 잘 막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나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WHO의 이런저런 평가가 상당히 이제 믿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어떤 메디컬 쪽에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어떤 악영향을 이제는 WHO가 하고 있다 보겠고요. 몇몇 좀 데이터 속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중국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중국 상하이 증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중국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이면에는, 그리고 중국이 조업이 수폭이나마 있지만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이런 부분과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지난 춘제 이후에 2주가 쉬었습니다만 중국 상하이 지수가 2월 4일 날 2,600선부터 최근 들어서는 2,900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상하이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이 평가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만큼 중국이 소위 한국의 연기금처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을 좀 막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스트레스를 보고 있는데, 자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데이터인데요. 그만큼 중국에 우리가 조업을 왜 신경 쓸까요? 뭐 한국에 있는 공장을 신경 쓰지도 않는 월가가 중국의 어떤 데이터를 신경 쓰는 이유는 이런 부분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제조업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 모든 사스나 이런 것보다 지금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빨간 선이 중국의 어떤 글로벌 부가가치 생산 관련돼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보실 것 같습니다. 2003년이 의미가 있었죠.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어떤 경제 쪽에서 100% 관련돼서 중국이 8.4%,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01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약 25.8%이기 때문에 이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중국의 어떤 부가가치 생산 관련돼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국 4분의 1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공장이 멈춘다면 글로벌 증시는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부가가치 쪽의 섹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또 하나의 섹터를 보시면 이번에는 GDP에 대한, 즉 구매력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요. 2003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중국의 데이터가 이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약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런저런 어떤 팩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상당히 질병이 악화가 된다면,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공장이 멈춰 있다면 그만큼 글로벌 증시는 지금보다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어떤 평가를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글로벌 증시는 몰라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벤트가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러니까 BSI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 업황 관련돼서 BSI가 65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정도 하락했지만, 요 아래 보시면요. 과거의 얘기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달, 1월 달 단기간에 급락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속에서 결국 우리가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중국의 공장이 그만큼 급락했다는 것이 한국의 BISI 그 가운데서 제조업 업황 BISI가 상당히 급락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금통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금통위가 어떤 평가가 열릴지 몰라도 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금리나 인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는 제로금리가 돼가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트렌드 속에서 중국의 공장이, 즉 세계 공장의 중국이 지금보다 그만큼 어려워진다면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나 이런 부분도 올리게 된다 하더라도 뭐 아시아권 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조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즉 부작용의 우려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먼저 속보가 나와서 속보부터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에서 공무원 3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또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코로나19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도 이 4거래일 동안 2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반면에 이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8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했습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잘 보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 관련돼서 2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나오는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월 달 되면서 그래도 매수 기조가 좀 우위했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빠르게 지난 3일 동안 매도폭을 늘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늘리느냐는 이유는 갑자기 또 이렇게 늘리느냐는 이유는 미국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여파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자기네 위험 자산의 가장 표본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이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대응 흐름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어떤 주식시장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계속 매도로 일관됐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주가가 좀 올랐다는 부분들과 함께 라인 사태죠. 라인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었다가 이번에 최근에 한 2100선 이하에서는 오히려 기관은 매수 쪽으로 가담을 하는 경향들. 하지만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개인에 대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들의 흐름들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상황이 신용장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지금 현재 고점에서는 신용장고가 살짝 꺾이긴 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가 꺾이는데 지난 흐름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도 신용장고가 늘지 않는 그래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가 고점에서 꺾이는데도 신용장고는 잘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수 흐름들 대비해서 신용장고가 좀 많은 모습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개인들 입장적으로 봤을 때 매매를 한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았을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신용 관련된 부분들까지 쓴다라는 얘기는 약간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회복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신용까지 늘리면서 오히려 좀 이런 기회에 돈을 좀 왕창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키우는 매매는 솔직히 그렇게 의도된 부분들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되기 전에 단기간에 하락하는 폭이 더 예상보다 크다라고 보게 되면 레버리지가 큰 매매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수 자체가 한 3%, 5%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그 바닥권에서 또 빠르게 들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지수가 추가 하락하는 사이에 내가 매매한 신용담보 금액은 오히려 어떤 압박이 좀 더 커지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경향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시점 쪽에서 단기적이긴 하겠지만은 각종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매매에 대한 압박들은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에 대한 얘기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은 당장 단기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회복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나 폭을 저희가 가늠하거나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게 되면은 매수는 하시되 시중 관련된 부분들 쪽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호흡을 길게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대한항공 이런 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은 약간 이제 가격 메리트를 먼저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떤 중국 소비주 관점 쪽에 대해서 매수 비중을 늘렸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먼저 중국이 이제 확진자가 좀 정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기대감은 될 수가 있어도 아직 어떤 실적 여파나 그리고 또 나오는 계산기를 좀 더 두들겨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당장에 뭔가 효과를 보겠다, 당장에 어떤 빠른 회복으로 내가 기대한 수익률을 올리겠다라는 마인드만 없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개인 순매수가 많은 부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주가가 회복되면서 수급이 좋아진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개인들은 또 짧은 수익률만 노리고 또 매도가 되는 그래서 개인 순매수가 다시 매도로 빠르게 전환되는 생각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위험은 버리되 오히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에 대한 변화들을 조금 더 어떤 시장 끈들과 함께 맞춰가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점 쪽에서 단순히 개인 순매수가 많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의 부담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상대적인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종목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도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경기도 오산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타격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있겠죠. 근데 타격이 있는 가운데 이런 어떤 공장 가동 중단의 소식은 솔직히 기업 입장 쪽에서는 단기 실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길게 봤었을 때 생산량을 조절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격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의도도 있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하고 어떤 가격도 오히려 재고를 계속 늘려가고 시장에 유통만 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정해야 될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소비주의 대표주자고요. 거기다가 화장품 대표주자입니다. 두 가지 흐름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는 중국 관련된 쪽의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인들이 일단 어느 정도 확진자가 좀 정체가 돼서 이제 여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은 제일 어떤 경기 민감 쪽에 상당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느 정도 회복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입장 쪽에서 바로 이제 회복됐으니까 한국 놀러 가야지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에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안 오겠죠. 그런 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화장품이라는 특성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민감 개수와 관련돼서 약간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생활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코로나19 사태나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게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지금 바로 화장품을 사야 될 욕구 자체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달 주가가 한 17% 이상 하락했다라는 부분들도 이를 잘 설명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예방으로 방역을 하겠다. 상관적 쪽에서 공장을 한시적으로 한 이틀 동안 중단을 시키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 쪽에서 또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 논현동 소재의 성암 빌딩을 매각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한 1,600억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자산 총액 대비해서 2% 수준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그 용산에 신사옥을 지었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하겠다. 그쪽으로 같이 인력들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이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업황도 안 좋고 시장이 좀 흔들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는 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니야?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유보율만 보게 되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비핵심 자산을 매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 쪽에서 그렇게 나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이 걱정이죠. 2016년도 영업이익이 한 8,400억대, 가장 좋을 때가 거의 우리 영업이익 1조 원 가까이 찍을 수 있습니다라고 봤던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반토막 났죠. 4,200억대, 올해는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한 5,100억대. 근데 이 회복되는 수치가 올해 총 수치죠. 근데 지금 눈높이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 결과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은 작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던가 아니면은 하반기가 이제 관건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작년 수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 하향에 대한 눈높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 중국 소비주를 바라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호텔 신라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은 아직은 또 하나 경계감을 가질 게 국내 확진자 수죠. 이쪽에 대한 정체나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와야 대표적으로 한국의 입국자 수를 한국인 관광 목적으로 한국의 입국자를 제한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치다 보니까 이런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관광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숫자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부담감은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낙폭이 큰 만큼 돌릴 수 있어도 추세가 제대로 안착되는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소비주까지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아나 인수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DC가 코로나19 사태에 아시아나 인수를 철회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산업개발이 좀 울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을 하필 이때 인수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수를 취소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산기만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말에 아시아나항공 구주 인수 3,228억, 신주 인수 2조 1,772억, 합치면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2조 5천억이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숫자지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숫자죠. 그런 것들 쪽에서 인수는 막상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러면 인수한 뒤에 바로 교통정리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무엇보다 노후재팬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 어떤 본격적인 항공에 대한 운수 회복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 동남아 노선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LCC 관련된 흐름들과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국적항공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노선 중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약간 단기 노선이죠. 이쪽에 대한 비중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의 50%를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타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특히 사스나 메르스 국면 때 2, 3개월 동안 이 관련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매출이 지금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한 4, 5%가량 감소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4, 5%가 아니죠. 지금 두 자릿수 이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봐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점에 누가 외국을 가겠습니까? 누가 공항을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한국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출은 거의 제 기준으로 한 20, 30%도 줄일 수 있다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작년 매출 6조 원 이하 영업손실 4천억대. 근데 여기다 가뜩이나 매출까지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현금 흐름도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투입된 자금 쪽에서 특히 올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산업은행 연구책 92, 5천억대 그리고 차입금도 한 6천억은 상환할 걸로 보여졌고요. 올해 만기될 차입금만 1조 6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따지게 됐을 때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은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더 지금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수를 계약을 취소한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 계약금 취소하는 거랑 똑같이 가계약금의 가계약금 10% 정도, 그러니까 2조 5천억에 2,500억 정도는 바로 손실로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업화가 앉았다고 발을 빼 그럼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업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이겨내겠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인수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관련된 흐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시장 영향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비나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이 비나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낮 동안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일부 서쪽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 광주 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3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과 춘천 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진의 낮 기온은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영상의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10도, 그 밖의 지역은 1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